자, 속도와 거리입니다. 속도와 거리. 이게 미분, 수투 미분 단원에서 나오잖아요. 속도와 땡땡땡. 근데 단원 명이 살짝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투 미분에서는 앞에 목차를 보시면은 속도와 가속도라고 나올까? 속도와 가속도. 근데 적분 단원에서 나올 때는 속도와 거리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의 운동을 얘기할 때 수투에서는 몇 차원 운동을 표현했죠? 1차원 운동을 표현했죠. 1차원. 1차원 운동은 뭐 좌우, 상하, 로만 움직이는 애들을 말한다 했어. 근데 얘네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가 있고요. 얘네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있고요. 가속도가 있다 했어요. 근데 얘네가 관계가 있다 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위치를 미분한 속도,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 근데 그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은 정의다, 정의. 속도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었고요.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개 변수가 t, 즉 시간이 되면서 변화율이 뭡니까? 변화율?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이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오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 앞단원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속도와 가속도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속도와 가속도.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구나. 밑으로 가는 과정만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적분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잖아. 미분의 역과정이 뭡니까? 적분이죠. 그래서 밑으로만 갔던 과정을 역과정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속도와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속도와 거리지. 속도와 거리. 그러니까 거리는 위치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역과정을 가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단원명을 저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t초에서의 위치 함수를 우리가 t제곱 빼기 3t 뭐 더하기 1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 위치 함수는 일반적으로 xt라고 나타낸다 했었어요. 어, 속도는 뭐였지? d? 디스턴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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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같다. 디스턴스는 거리잖아요. 거리. 거리구나. 속도 v는 벨로시티의 약자였죠. 그래서 vt 이렇게 나타내줬었고요. a가 가속도였죠. acceleration, at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요것만 가지고 속도를 어떻게 구했었어? 미분법 배웠으니까 미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했었습니다. 맞지?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뭡니까? 가속도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이렇게 상수를 일정하면은 뭐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음, 시간 t에 따라서 위치, 속도, 가속도를 나타내는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럼 보십시오. 1초에서의 위치가 어디죠? 그러면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1초에서 위치가 1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위치가 마이너스 1이네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 보통 시작점을 원점으로 뒀을 때요. 음,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다라는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놉니다. 그러면은 1초에서 위치가 마이너스 1이란 거는 1초 동안 얼만큼 갔다는 거야? 왼쪽으로 한 칸만큼 갔다는 거죠. 그치? 한 칸만큼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펜슬 그래도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2초, 1초부터 2초까지 정지해 있었나요? 그건 아니겠죠. 같은 속도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위치 함수에서는
변수가 t잖아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요게 t가 돼요. 요게 그리고 거리 이렇게 되는데 다시 위치가 되는데 우리가 t는 과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시작점이 1초였어요. 1초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죠? 그렇지. 0으로 가고 있어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다가 여기 점에서 어떻습니까? 방향을 바꾸죠.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 나왔었잖아. 그래서 1을 넣으면은 여기 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2를 넣어도 마이너스 1이 나왔었잖아. 그래서 2를 넣어도 좌표가 마이너스 1로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정지해 있는 거라 했어? 아니죠. 더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 운동 방향을 바꿔서 다시 2초일 때 마이너스 1 지점까지 다시 온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치함수 의미고요. 얘를 미분한 애는 어떻게 됩니까? 미분한 애. 지금 보니까 2t-3이야. 얘는 그리기가 너무 쉽잖아요? 2t-3은 여기가 뭐 2분의 3 지점이라고 하면 x 절편이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2고 x 절편 2분의 3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속도 함수에서 그 각각의 함수값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 부분 있잖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지금 VT가 양수입니까? 무슨입니까? 양수죠. 우리 VT라고 부르는 거는 결국 Y값을 의미해요. 지금 Y값이 위에 있으니까 VT가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VT는 XT를 뭐 한 겁니까? 미분한 거죠. 그렇지. 미분한 게 0보다 크다. 이 상태고요. 왼쪽을 볼까? 이 부분은 VT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XT를 미분한 게 0보다 작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알고 있어요. 그 증가와 감소 단원에서 배웠죠. 어떤 함수 FT가 있을 때 얘를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면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였죠. 반대로 되면 감소했죠. 그걸 떠올리세요. 원함수 기준으로 원함수를 미분한 게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얘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을 기준으로 얘보다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요. 얘보다 오른쪽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위치 함수에서도 보면은 0초부터 어떤 점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전부터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맞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속도 함수나 위치 함수는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따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물리 법칙은 대부분 아마 거의 모든 경우에 연속적이라고 얘기했죠. 연속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에요. 그래서 VT가 양수인 부분에서 다시 VT가 음수인 부분에서 VT가 양수인 부분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점을 지나야 됩니까? 0인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점이 VT가 즉 속도가 0인 지점인데 속도가 0인 지점은 멈춰 있는 지점입니까? 아니죠. 그 지점은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시로 많이 들었던 게 뭐 바이킹이죠. 바이킹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정지한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바꾸잖아요. 운동 방향을 바꾸고 속도는 다시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야. 어떤 지점입니까? 여기 2분의 3이었잖아. 2분의 3 지점에서 얘로 치면은 무슨 점? 꼭지점이겠죠. 2분의 3 지점에서 감소하다가 2분의 3에서 멈췄다가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꿨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위치 함수를 주고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얘 xt를 미분한 다음에 걔가 0이 되는 지점, 다른 말로 하면 얘의 극소점 내지 극대점을 구하고 운동 방향을 바뀌는 지점을 체크하는 게 풀이 방법이었죠.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3 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수투 미분 단어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속도와 가속도라는 제목이 속도와 거리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미분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역과정이 적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뭐였어? 그 앞단원에서는 시작점에 얘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주고 시작했어. 어디서 시작했을 때 속도를 구해라. 근데 이제는 반대입니다. 속도를 주고요. 어떤 지점에서 속도를 주고 위치를 구하세요라고 해요. 오케이? 즉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잖아요. 속도를 적분한 위치. 근데 속도만 가지고 정확히 위치를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것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서준이가 자동차를 타고 3시간 동안 100km로 이동을 했어요. 서준이는 어디 있을까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요 지점에서 이동했을 수도 있고, 요 지점에서 이동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설정해 줘야 돼요. 뭐 서준이가 여기 T타워를 기준으로 3시간 동안 어디 방향으로 100km, 시속 100km로 이동했다. 그럼 현재 위치도 알 수 있겠죠. 기준점이 있으니까. 근데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그 위치, 기준점이 뭐 적분 상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적분 상수가 주어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ET-3을 가지고 할 거예요. 얘가 0초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ET-3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지금 ET-3이 VT잖아. 그냥 VT잖아. 다시 예로 먼저 설명할게요. 0부터 3까지 VT, DT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VT, DT를 하면은 얘 어떻게 푸는 거였어? 얘를 적분해 주는 거지. 안에 거. 안에 거 적분해 주면 뭔가? XT지. XT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적분해 준다. 근데 우리 정적분에서는 적분 상수가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상쇄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3 빼기 x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3초일 때의 위치에서 0초일 때의 위치를 빼는 거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0초일 때의 위치는 뭡니까? 시작점이죠. 기준점이 되겠죠. 음, 오케이? 그죠. 운동 방향을 바꾸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요.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방금 말한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 상관이 있는 거는 좀 이따 나올 건데 이동한 총거리 얘네가 둘이 다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한 총거리. 걔도 좀 이따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위치의 변화량 얘를 이제 요즘도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물리에서는 변위라고 합니다. 물리를 배워봤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요 변이라고 하는 얘가 변이거든요. 변이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 얘가 값이 만약 이퀄 플러스 3이 나왔어. 그럼 얘는 0초부터 3초까지 오른쪽으로 3칸만큼 변하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5가 됐어. 그럼 얘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3초 때 왼쪽으로 5칸만큼 갔던 거야. 오케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변위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부호를 가집니다.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플러스 3이 나왔어. 그럼 얘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 갔다는 거야? 3칸 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시작점을 알려줘. 시작점이 3에서 시작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변이가 3초 후에 3이래. 플러스 3이래. 그러면 이때 위치는 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3에서 6으로 이동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시작 위치를 알고 있으면은
t초 후, 여기서는 3초 후에 위치를 알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신경 안 쓰고 막 풉니다. 막 풀어도 맞아요. 근데 대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평가원에서 99% 이상은 시작점을 원점으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에다가 얘를 더할 필요 없이, 그냥 원점에서 시작했다고 하면은, 얘를 그냥 읽어버리면은, 그게 곧 위치잖아요. 어차피 0에다가 플러스 3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그 차이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냥 단순히 얘를 적분한 값 가지고는 위치를 알 수가 없다. 뭐까지 필요하다? 시작점, 기준점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 없더라도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인데, 이제 여기다가 조건이 하나 더 주어지면, 방금 정적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주어지면, 부정적분을 하더라도 적분 상수를 구하고 위치 함수 xt를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번엔 함수를 약간 바꿔볼게요. 뭐 3t 빼기 6이라고 해봅시다. 3t 빼기 6. 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속도함수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y좌편 마이너스 6에다가 기울기 3이니까 여기 몇 됩니까? 2 되죠. 얘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애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초부터 2초까지 vt dt를 해주면 뭐가 됩니까? x t를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0초부터 2초까지 얼마나 변했냐 이 의미죠. 근데 얘가 우리가 기하적으로 봤을 때 0초부터 2초까지 VT, ET를 하면은 어디 그래프였어? 어디만큼의 부분이었어? 이 부분 넓이잖아요. 맞지? 이게 정적분의 의미였잖아. 정적분이 0초부터 2초까지 그거잖아, 그거. 넓이 구하기잖아. 넓이 구하면 뭡니까?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쳐주면 6이죠. 근데 거기다 부호 마이너스죠. 왜? 이게 x축인데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변 위에서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범위가 y x제곱 y제곱. 이거? 이거는 그냥 임의로 설정해 준 거죠. 근데 그러면 범위를 만약에 2초부터 5초까지라고 해보자. 여기서 VT, DT 해주면 2초부터 5초가 뭐 여기라고 해봅시다. 5초까지 여기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이고요. 5초일 때 높이가 9죠. 그러면 몇이 나옵니까? 얘가 뭐래? 2분의 27. 2분의 27이 나옵니다. 부호는 플러스. 즉, 2초부터 5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한 거야? 2분의 27만큼 이동한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변 위랑 이제 이동한 총거리를 차이를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왼쪽으로 6만큼 갔어요. 요 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6만큼 갔어요. 6. 이렇게 갔어. 근데 2초부터 5초까지는 갑자기 운동 방향 바꾼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갔죠. 몇 만큼? 2분의 27만큼. 그래서 이때 운동 방향 딱 바꾼 다음에 2분의 27만큼 더 간 거야.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27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작점과 끝점 기준으로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끝점에서 시작점 위치를 뺀 값을 말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5가 나옵니다. 맞지? 6에다가 2분의 15 더하면 2분의 27 나오거든? 그치?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얘의 위치의 변화량을 0초부터 5초까지 0초부터 시작점부터 5초까지 위치 변화량을 말해보세요 하면은 요 점에서 시작점을 뺀 2분의 15다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그러면 이동한 총거리를 물어보자. 이동한 총거리를 뭡니까? 똑같아요? 아니죠. 그렇지. 이동한 총거리는 얘는 원래 마이너스 6이었죠? 근데 마이너스 6에다가 뭘 붙여줘?
절대값을 붙여줘서 얘를 플러스로 생각해주고 6만큼 이동하고 거기다 더하기 2분의 27만큼 더 이동했어요. 그래서 2분의 39만큼 이동한 게 이동 총거리다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이 두 값은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불일치하는 경우가 왜 그런 거야? 중간에 운동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왔던 데를 다시 가버렸으니까 얘에서는 상쇄가 된 거죠, 왼쪽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이동 방향이 같을 때,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쪽으로만 쭉 이동했을 때는 위치 변화량이나 이동한 총거리나 똑같겠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 우리가 이동한 총거리가 이제 만약 궁금하다고 하면은 VT 여기 색칠한 그래프에서 봅시다. 이동한 총거리 이제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6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를 다 더해주는 거였잖아. 다른 말로 하면은 얘의 넓이에다가 얘 넓이 몇입니까? 넓이 6이지. 플러스 6이지. 넓이는 양의 값이니까. 얘 넓이 2분의 27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총거리는 이제 보자. VT라는 그래프에서 VT 속도 그래프에서 민 넓이를 모두 더해주면 된다. 오케이? 근데 우리 얘부터 얘까지 그냥 인테그랄을 때려버리면요. 여기 넓이는 다시 여기 정적분 값은 음수로 나오고요. 여기 정적분 값은 양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정적분 얘부터 여기까지 때려주면은 양수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상쇄가 돼버리지. 아, 어, 이저 2분의 15. 그치. 2분의 15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인테그랄을 때려주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인테그랄을 때려주면 뭐가 나온다? 이동한 총거리가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음. 되게 있어요. 책이 있겠죠. 어. 그래서 이 변화를 그냥 음. 절대값 없이. 음. 그래서 VT를 그냥 정적분 시키면은 위치의 변화량이고 절대값 때려주고 인테그랄 하면 이동한 총거리,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거는 속도와 거리와의 관계예요. 속도와 거리와의 관계. 음. 그리고 얘가 동일하게 속도와 가속도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분당론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그 적분의 속도와 거리, 미분의 속도와 거리를 따로 구별하진 않아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둘 다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문제 묶어서 얘를 준 다음에 얘를 구하세요 할 수도 있고 얘를 준 다음에 얘를 구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분을 두 번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얘를 만약에 얘를 가지고 속도 함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적분해야 되겠죠. 2분의 3t제곱 빼기 6t 더하기 적분함수 c까지 해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시작점이 원점이라고 만약 하면은 시초가 0초일 때 위치가 0이어야 되니까 얘가 0으로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상수 C는 문제에서 주는 기준점을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에서 V 갈 때도 적분상수가 생기고요. V에서 X 갈 때도 적분상수가 생깁니다. 그거 잊지 말고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한 속도와 거리 개념이었고요. 일단 수투 개념은 이렇게 마칠게요. 그리고 수투 개념은 이렇게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